골프 1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 앞에는 역시나 백진삼이 네.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광고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삼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백진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사실 이렇게 웃고만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안공항의 사건이 있고 바로 이제 다음 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식에 저희도 참담한 마음이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유가족분들에게 많은 위로를 꼭 전해드리고 싶고 다시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바라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의 이제 내용은 노팅엄 포레스트예요. 네. 2위를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물론 이 2위는 지금 영상 업로드 시간에 따라서는 순위 변동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적인 순위로 놓고 보면 이번 라운드가 진행되기 전에 노팅엄의 순위가 한 4위 정도로 지금 볼 수 있었거든요. 네. 2위, 3위, 4위 자리를 두고 다투는 팀들의 지금 승점을 생각해 봤을 때 실질적인 노팅엄의 순위는 지금 4위권 이상이다. 한 4위 정도라고 지금 일단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정도로 노팅엄은 지금 전반기 아주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노팅엄의 성적이 어느 정도였죠? 사실 원래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승격 이후에는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노팅엄인데 그 이전의 두 시즌 동안에는 한 시즌 동안의 리그 승리가 고작 9승에 그쳤었어요. 사실 노팅엄 포레스트가 2022년에 승격을 확정했을 때 99년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1부 리그에 복귀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어쨌든 이 최상위 리그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노팅엄 포레스트의 기사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적 시장마다 매일매일 선수 영입 소식이 막 발표가 됐었어요. 네, 맞아요. 오죽하면 아니 이렇게 사서 도대체 남는 게 있나? 근데 실제로 너무 무리한 영입이 타격이 되면서 지난 시즌에는 승점 삭감 징계와 같은 안 좋은 어떤 페널티도 받긴 했었지만 네네. 굉장히 의욕적으로 선수 보강에 나섰고 자기를 위해서 매번 힘을 좀 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막 오르진 않았고 시즌마다 9승을 거두긴 했지만 하위권 싸움을 계속해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의 경우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 최근에 12월 20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네. 누누 감독의 노팅엄 1주년이었어요. 아무래도 노팅엄 팬분들은 물론이고 누누 감독의 1주년을 국내에서 챙긴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 전에 이 시즌 중 누누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거뒀던 성적은 리그 21경기 중 6승 4무 11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전 지난 시즌에 누누 감독이 리그를 맡았을 때 성적이 6승 4무 11패였다는 뜻인데 이 기간 동안 강등된 팀들보다 루턴타운보다 승점을 고작 1점 더 따는 데 그쳤고 번니보다 고작 승점을 2점 더 따는 데 그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누누는 사실 인상을 남긴 부분이 매우 부족했다. 그렇죠. 그래도 일단 잔류를 해냈던 점에서 시즌 중 부임한 감독이기 때문에 일단 성과 자체는 박수를 칠만하다라고 코멘트를 했었는데 현재 올 시즌 성적은 11승 3무 4패. 이미 지난 두 시즌 동안 한 시즌 전체 성적이 리그에서 9승에 그쳤던 걸 고려해보면 지금 벌써 19경기 치는 시점에서 벌써 11승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아직 시즌 많이 남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누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1년이 이제 지났는데 기적적인 반등을 이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노팅엄 포레스트의 정말 상승세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떤 지표들이 좋아졌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전체 팀 실점이 아스날, 리버풀 다음으로 19실점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일단 팀 실점, 수비 기록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원정 성적도 리버풀과 첼시 다음으로 3위예요. 네. 6승 2무 2패거든요. 네. 제가 그동안 축구를 쭉 보면서 느낀 거지만 원정에서 성적을 잘 내려면 기본적으로는 수비가 바탕이 돼야 돼요. 왜냐면 원정 경기에 돌입을 하게 되면 상대하는 홈팀이 보다도 공격적으로 기세를 타서 우리 진영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큰데 그걸 잘 버티고 일단 무리하게 너무 위험하게 실점을 하지 않아야 자주 실점하지 않아야 어느 정도 원정에서 성적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원정승 이꼴 수비 강화. 그렇죠. 거의 그런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지금 지표들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노팅엄이 수비가 지금 좋은 팀이구나 라는 점은 분명히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아르네 슬롯 감독의 리버풀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그 슬롯이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유일하게 진 팀이 노팅엄이에요. 네. 그때 안필드 원정에서 무려 1대0의 승리. 그렇죠. 이 원정에서도 무실점이었거든요. 1969년 2월 이후로 노팅엄이 안필드 원정에서 거뒀던 첫 승리였는데 그 정도로 노팅엄의 누누 감독은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지금 노팅엄에서 좋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비를 이끄는 부분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팀의 컨셉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지금 노팅엄의 상승세를 이끄는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나의 키워드로 종합하고 싶어요. 뭐래요? 역행. 역행? 예, 현대 축구 하면 사실 떠오르는 이 축구 스타일이 강한 압박 그리고 막 포지션 축구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볼을 어떻게든 소유하고 네. 그걸 어떻게든 아기자기하게 패스로 풀어나가면서 공간 자체를 활용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패스 플레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빌드업. 최근 그렇죠. 빌드업까지 강조가 되는 최근의 현대 축구라고 볼 수 있는데 노팅엄의 스타일은 이것과는 상당히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팀들이 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카운터를 칠 수 있는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술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팀들과는 조금 다른 축구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의 개성이 조금 더 드러나는 환경이 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수비를 보면 물러서서 수비를 해요. 보통은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상대 진영으로 넓게 올라가는데 노팅엄은 웬만하면 뒷걸음질을 칩니다. 수비진들, 미드필더진들 다 자기 진영에서 밸런스를 갖추면서 역습을 우선순위로 좀 여기는 부분들이 있고 수비가 뒷걸음질을 치게 되면 뒷공간을 넓게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뒷공간에 대한 수비에 있어서 공략당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성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그거네요. 우리가 말하는 강팀들은 진짜로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 약팀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결국엔 선수비 후역습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가 잘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원래도 그런 축구를 또 울버햄튼 맡았을 때도 누누가 잘했거든요. 네. 물론 토트넘에서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됐었고 실제로 보여주려 했지만 사실 토트넘이 보다 더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누누는 토트넘의 감독인 제가 보기엔 적합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울버햄튼 때는 달랐습니다. 물론 울버햄튼 때도 이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긴 했었지만 맞아요. 선수비 후역습을 바탕으로 그때도 울브스의 돌풍을 일으켰고 울브스를 맡아서 유로파 리그까지 나간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누 감독은 선수비 후역습을 잘하는 감독인데 최근에 현대 축구 스타일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압박과 점유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수비 후역습을 짜임새 있게 잘 준비하는 팀들이 오히려 윗팀들에게 카운터를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잘 준비되고 정돈된 팀이 노팅엄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상대 팀들이 압박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노팅엄 진영으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 노팅엄이 여기서 패스를 많이 주고받는 팀이었으면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했을 때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근데 노팅엄은 뭐 경기를 보면 쭉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후방에서 패스를 거의 주고받지 않습니다. 네네. 그냥 조금 단조롭게 볼을 주고받다가 상대 올라왔는데 뒷공간에 엘랑가가 있네, 뒷공간에 허드슨 오도이가 있네, 전방에 크리스 우드가 지금 경합할 준비를 마쳤네. 그쪽으로 롱볼을 쭉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격진들이 빠른 발을 가진 좌우윙, 아주 엄청난 피지컬을 지닌 크리스 우드 이런 선수들이 버텨주고 싸워주면서 혹은 침투해주면서 오히려 상대가 압박을 위해서 올라왔을 때 발생하는 뒷공간을 역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리한 플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영리한 플레이를 뭔가 이어가는 데 있어서 수비수들의 어떤 롱패스도 물론이지만 참 독특한 지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마츠셀스 골키퍼가 네. 던지기 패스를 상당히 많이 해요. 네네네. 골키퍼가 이제 동료에게 준 패스 중에 이건 12월 중순 기준의 통계이긴 한데 76.9%에 해당하는 이 패스가 손으로 던져준 패스예요. 네네네. 근데 이 마츠셀스가 이렇게 던져줄 때 상당히 멀리 나가기도 하고 그 던진 볼을 바탕으로 이 노팅엄 포레스트의 후방 자원들이 빠르게 위쪽으로 볼을 보내면서 속도를 살려서 역습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셀스 골키퍼의 던져주는 패스, 후방 자원들의 롱패스, 좌우윙에 가지고 있는 허드슨 로데와 엘랑가의 아주 빠른 발과 개인 능력, 그리고 크리스 우드의 경합과 해결 능력까지 이런 부분들을 잘 뭔가 활용을 하면서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가 아주 짜임새 있는 선수비 후역습의 축구를 잘 구현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플레이는 결국 후방 자원들의 기술력이 받침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확도랑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좀 잘 갖고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잘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지표 중에도 좀 재밌는 거를 저도 봤어요. 네. 수비 행동당 허용 패스가 22예요. 그렇죠. 이 수비 행동당 허용 패스라는 것을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볼을 되찾기 전에 허용한 패스 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지표가 지금 리그에서는 최하, 압박 강도가 그만큼 이건 낮다라는 거를 사실 뜻하거든요. 압박 강도가 강할수록 오히려 이 지표가 순위 자체가 22가 아니면 더 반대로 네. 이 순위를 찍었을 가능성이 클 텐데 오히려 지금 보면은 압박 강도에 있어서 노팅엄이 올 시즌은 가장 강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수비 행동당 허용 패스 횟수 이 기록을 통해서
판단이 좀 가능하다고 네.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지난 시즌은 가장 높은 걸로 그렇죠. 반대의 네. 지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음. 거기다가 또 다른 지표도 굉장히 낮아요. 낮다고 해야 되나요? 높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순위는 낮고 네. 이제 퍼센테이지는 높은 건데 평균 점유율이 40.9% 19위고 패스 그쵸. 성공률도 20이고 음. 옵사이드 잡은 횟수가 20이고 스루패스 허용이 또 20이네요. 이 네 가지는 다 적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점유율도 굳이 신경 쓰지 않는 팀이고 패스 성공률도 굳이 신경 쓰지 않는 팀이고 어차피 상대가 압박을 하더라도 짧은 패스 주고받다가 어설프게 주고받으면 뺏기는 일이 사실 다반사입니다. 그런 일 없이 그냥 전방으로 아니면 공격진에게 다이렉트로 볼에 붙이는 일이 많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은 떨어지더라도 공격의 속도 자체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네. 수비 라인을 내리니까 상대에게 오프사이드를 걸리게 하는 오프사이드를 유도하는 횟수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오프사이드를 유도했던 횟수가 17회, 리그에서 가장 낮은 수치고 네. 그만큼 이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 라인이 상당히 아래쪽에 내려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을 주지 않으니까 스루 패스 허용 횟수도 18회, 이것도 20입니다. 가장 적게 스루 패스를 허용했던 만큼 이거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비 스타일이 얼마나 좀 선수비 스타일에 좀 가까운지, 얼마나 라인을 내리는지 말해주는 지표들이고, 또 그러면서 얼마나 또 수비가 단단한지를 잘 설명해주는 팀 기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팀 중에서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세트피스잖아요. 네. 세트피스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아스날은 사실 이 부분에선 타이추종을 지금 불허하는 팀이니까 그냥 세트피스의 달인과 같은 팀이다. 그래서 아스날이 지금 일단 1위고요. 2위가 지금 6골을 넣었던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네. 물론 이 지표는 12월 중순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후에 조금 더 업데이트된 지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세트피스 골은 아스날 다음으로 노팅엄 포레스트가 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가장 많은 편이다. 이런 점을 일단 설명드리고 싶었고, 윙자원들의 크로스 그리고 크리스 우드의 헤더 이렇게 공격을 마무리 짓는 경우들이 좀 대부분이거든요. 이번 시즌 헤더골이 일단 6개로 그동안 12월 중순까지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통계에서 찍혔는데 헤더 슈팅이 가장 많은 팀이기도 하고 리그에서 헤더골 수로 봐도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고 333개의 크로스를 올렸는데 좌우 측면에 엘랑가나 허드슨 오도이가 붙여줬던 크로스들도 아니면 풀백들이 올라가서 붙여줬던 크로스들, 뭐 아이나 선수도 있고 아니면 니코 윌리엄스 선수도 있죠. 이런 선수들이 올려줬던 크로스까지 포함을 해서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 횟수가 무려 3위에 해당합니다. 결국은 고공 싸움을 붙이는 부분에서도 노팅엄의 마무리 패턴이 확실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좀 알려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지표들이 결국에는 선수들의 정확성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훈련과 짜여진 전술이 약속된 전술이 굉장히 잘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잘 된다는 거는 지금 누누 감독과 선수들의 어느 정도 신뢰관계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울버햄튼 때도 누누 감독이 선수들에게 조금 신망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 보도에서도 좀 나왔던 바가 있었는데 노팅엄에서도 뭐 일단은 부임 이후 이제 1년이 막 지난 누누 감독이 정말 많은 또 신뢰를 얻고 있다. 선수들과의 좋은 또 분위기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원동력을 보자면 붙박이로 버텨주는 수비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축구팀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주전 수비진이 얼마나 부상을 안 당하고 잘 버텨주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수비진이 멤버가 많이 바뀌면 바뀔수록 사실 수비는 조금 더 조직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조직력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뛰던 선수들이 그대로 뛰어야 돼요. 그래야 옆에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내가 그 선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 위치를 잡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주전들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잘 수비에서 받쳐줘야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앞에서 공격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팀의 가장 근본적인 그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수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고도 정리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 무릴로와 밀렌코비치 센터백 듀오가 일관되게 계속해서 경기를 좀 뛰고 있고 마츠셀스 골키퍼나 오른쪽 풀백의 아이나까지 이 선수들은 계속해서 경기를 꾸준히 뛰면서도 웬만해서는 꾸준하게 좋은 체력과 컨디션을 유지한 선수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토트넘전을 봤을 때 무릴로와 밀렌코비치가 정말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선수들이 보여준 수비 지표를 보면 슈팅으로 이어진 실수는 고작 5개에 그치고 네. 이게 리그에서 1위거든요. 가장 적은 횟수란 뜻입니다. 지상 경합 성공률도 52.8%로 1위. 예상 실점은 17.3으로 3위인데 그 기준 대비 실제로는 지금 19실점밖에 허용을 안 했어요. 얼마나 이 팀이 지금 좋은 밸런스를 자랑하는지 그대로 좀 느끼게 하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결국엔 잘 나가는 팀은 이쪽 저쪽 다 지금 좋다는 얘기 같잖아요. 그리고 취할 건 취하면서 포기할 건 포기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점유율은 포기, 그러니까요. 패스 성공률 포기, 그러니까요. 오프사이드 포기. 근데 이게 토트넘에서는 참 안 됐잖아요. 참 신기하죠, 이게. 결국은 어떤 팀을 만나느냐도 정말 중요하고 그 궁합이라는 거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포스테코글루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만 딱 취하는 거 봐서는 맞아. 아 그래요 이 감독도 스타일은 확고하다. 뭐 누누도 마찬가지고 뭐 포스테코글루도 스타일 자체는 확고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축구는 역시 밸런스가 중요하죠. 그쵸. 네, 그래도 누누 감독의 스타일은 일단 수비를 우선시하고 실점을 안 하려 하기 때문에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유리한 면이 있고 포스테코글루는 너무나도 이제 오픈 게임이라서 할 말이 많지만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내용 그대로 너무 기본이 좀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경기 운영을 최근에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시즌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렇게 노팅엄 포레스트가 2위까지 올라왔다는 거에서 또 우리가 아 축구란 또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이 이후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단단하게 이렇게 계속 가는 팀은 끝까지 좀 잘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또 이제 뎁스가 필요하겠지만 이 뎁스가 언제까지 버텨줄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기가 밸런스가 말했던 것처럼 있는 거면 이후에도 좀 기다려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정말 시즌 전 그 누구도 노팅엄이 챔스권 경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그러니까요. 했는데 정말 이변을 만들었던 만큼 후반기 때도 오히려 지금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잘할 가능성도 있는 팀이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시 주전들의 부상과 같은 네. 불운한 요소들이 없기를 좀 일단 바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마체스테스 골키퍼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도움 5개를 기록했던 미드필더 엘리엇 앤더슨도 공격 스탯에 있어서 기회를 떠먹여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또 지분을 차지하는 선수죠. 그리고 좌우윙의 속도, 허드슨오도이나 엘랑가가 물론 마무리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선수이긴 하지만 워낙에 빠르고 침투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노팅엄에게 공격 옵션을 제공해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크리스 우드는 노팅엄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자로 계속해서 골을 좀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러한 선수들의 개성, 좋은 밸런스, 분위기까지 노팅엄이 과연 어떤 최종 성적으로 올 시즌을 마치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기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 노팅엄 포레스트가 말씀처럼 어디까지 이제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